자본 완전 정복 1강. 자기 자본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회계 용어 하나를 처음부터 천천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기 자본입니다. PBR을 공부해도 자기 자본이 나오고 ROE를 공부해도 자기 자본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 초보자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본이 뭡니까?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통장에 있는 현금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1강에서는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해도 성공입니다.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본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이 아닙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합쳐보니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현금도 있습니다. 공장도 있습니다. 토지도 있습니다. 기계와 설비도 있습니다.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합친 것이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진 100억 원이 전부 회사의 순수한 몫일까요? 아닙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을 수 있고 거래처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만약 자산이 100억 원인데 부채가 60억 원이라면 100억 원에서 60억 원을 빼면 40억 원이 남습니다. 이 40억 원이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것. 이것이 자기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집으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6억 원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해서 내 순수한 재산이 10억 원은 아닙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6억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억 원에서 6억 원을 빼면 4억 원이 남습니다. 회사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진 것에서 갚아야 할 것을 빼고 남은 목. 그것이 자기 자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자본 40억 원이 있다고 해서 회사 금고에 현금 40억 원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돈이 공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와 설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고나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자기 자본은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왜 자기 자본을 알아야 할까요? 이 개념을 알아야 PBR과 ROE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ROE는 아주 쉽게 말하면 주주의 몫인 자기 자본을 가지고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ROE 공식만 외우면 공식은 기억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딱 3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니다. 둘째,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몫이다. 셋째, 쉽게 말하면 주주에게 귀속되는 회사의 순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산이 100억 원, 부채가 60억 원, 그러면 자기 자본은 40억 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다음 2강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공장, 토지, 설비, 재고까지 연결해서 주식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완전 정복 2강.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배웠습니다.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주주의 몫이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자본이 현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자기 자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면 자기 자본이라는 말이 훨씬 쉬워집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주들이 처음에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현금 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은 현금 50억 원, 빚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도 50억 원입니다. 이때만 보면 현금 50억 원, 자기 자본 50억 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초보자는 여기에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거봐, 자기 자본이 현금이잖아. 아닙니다. 이제 회사가 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현금 50억 원 가운데 20억 원으로 공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으로 기계와 설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얼마 남았을까요? 2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본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금은 줄었지만 그 현금으로 공장과 기계라는 다른 자산을 샀습니다. 현금 20억 원, 공장 20억 원, 기계와 설비 10억 원, 모두 합하면 여전히 50억 원입니다. 부채가 없다면 자기 자본도 여전히 50억 원입니다. 즉, 현금의 모양이 공장과 설비의 모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1억 원으로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선 1억 원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내 재산이 갑자기 0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토지라는 자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자산이 총 100억 원입니다. 그 안을 열어보니 현금이 10억 원, 공장이 30억 원, 토지가 20억 원, 기계와 설비가 20억 원, 재고와 매출 채권 등이 2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부 합하면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채가 60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산 100억 원에서 부채 60억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은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진 현금은 10억 원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금은 10억 원인데 자기 자본은 40억 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과 현금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자본이 반드시 많은 것도 아닙니다. 현금 100억 원이 있어도 갚아야 할 부채가 아주 많다면 그 회사의 순수한 주주 몫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순자산.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순자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부분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린이 공부에서는 우선 자기 자본은 회사의 순수한 주주목, 이렇게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돈을 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계속 남깁니다. 그 이익을 전부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회사 안에 계속 쌓아둔다면 그 돈은 회사의 자기 자본을 키우는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익잉여금. 처음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장사해서 벌어온 이익 가운데 회사 안에 쌓아온 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니다. 둘째, 현금으로 공장이나 설비를 사도 자산의 형태가 바뀐 것이지 그 자체로 자기 자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자기 자본을 이해하려면 현금 하나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현금은 자산의 한 종류,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주주의 목,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자기 자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 자산, 부채, 자본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이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수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완전 정복 3강,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만 알면 자기 자본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봉수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니다. 현금은 회사가 가진 여러 자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3강에선 자기 자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회계가 어렵게 느껴져도 이 세 가지의 관계만 이해하면 자기 자본이 훨씬 쉽게 보입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현금도 자산입니다. 토지도 자산입니다. 건물과 공장도 자산입니다. 기계와 설비도 자산입니다. 재고도 자산입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 즉 매출 채권도 자산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특허권 같은 무형 자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면 현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입니다. 부채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앞으로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했습니다.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물건을 먼저 받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갚아야 할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아주 쉽게 기억하면 남의 돈 또는 앞으로 지급해야 할 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본입니다. 여기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이 주주의 순수한 몫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 가운데 일부는 빚을 이용해서 마련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진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봅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본, 즉 자기 자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순수한 주주 몫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부채가 60억 원입니다. 그러면 100억 원에서 60억 원을 빼면 40억 원이 남습니다. 이 40억 원이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집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6억 원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자산은 10억 원입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부채는 6억 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내 몫은 4억 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산이 크다고 해서 자기 자본도 무조건 큰 것은 아닙니다.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린이가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자산이 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이 회사 정말 부자네. 자기 돈이 1조 원이나 있네.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자산이 1조 원이어도 부채가 8천억 원이라면 자기 자본은 2천억 원입니다. 즉, 자산의 크기만 보고 회사의 순수한 재산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PBR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PBR에서 사용하는 BPS를 공부할 때도 자기 자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ROE를 공부할 때는 더 직접적으로 자기 자본이 등장합니다. ROE는 쉽게 말하면 주주의 몫인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의 공식을 외우기 전에 자산, 부채, 자기 자본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3강에서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산은 회사가 가진 경제적 자원, 부채는 회사가 갚아야 할 의무,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주주의 몫,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자기 자본 공부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다음 4강에서는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자기 자본과 순자산은 같은 말일까? 비슷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완전 정복 4강. 자기 자본과 순자산은 같은 말일까?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3강에서는 자기 자본을 이해하기 위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관계도 배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남는다. 오늘은 주린이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자본과 순자산은 같은 말일까요? 결론부터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투자 공부에서는 2개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회계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주식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자산이라는 단어를 뜯어보겠습니다. 순자산.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바로 순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빼고 순수하게 남은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전체 자산이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600억 원입니다. 그러면 1,00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빼면 400억 원이 남습니다. 이 400억 원을 회사의 순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회계 관계에서는 이 400억 원이 바로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주린이 입장에서는 우선 순자산은
자기 자본과 같은 방향의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굳이 이름을 두 개나 사용할까요? 순자산이라는 말은 회사의 재산 측면에서 바라본 표현입니다. 자산에서 빚을 빼고 얼마가 순수하게 남았는가, 이런 느낌입니다. 반면 자기 자본은 자금을 누가 제공했느냐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채권자의 몫인 부채를 제외하고 주주에게 귀속되는 몫이 얼마인가, 이런 느낌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숫자는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6억 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남는 내 몫은 4억 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순자산은 4억 원이야. 회사에 비슷한 개념을 적용하면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주주 몫의 자본이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둘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본 총계. 주식 앱이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자기 자본이라는 단어 대신 자본 총계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린이는 여기서 또 헷갈립니다. 자기 자본, 순자산, 자본, 자본 총계. 도대체 몇 개를 외워야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선 큰 그림에서는 회사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주주 측의 몫이라는 중심 개념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겠습니다.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가면 자본 총계 안에 비지배 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를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자본 총계인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인지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기초 과정입니다. 먼저 큰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기 자본은 처음 회사에 넣은 돈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회사가 처음 출발할 때 주주들이 넣은 돈도 자기 자본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계속 벌고 그 이익을 회사 안에 쌓아두면 자기 자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자본은 처음 만들어지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벌고 잃는 과정에서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ROE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4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순자산은 쉽게 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순수한 몫입니다. 둘째, 기초적인 주식 공부에서는 순자산과 자기 자본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연결해서 이해해도 좋습니다. 셋째,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닙니다. 공장과 토지, 설비 등 회사의 여러 자산과 부채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넷째, 자기 자본은 처음 투자한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익을 쌓거나 손실을 내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자산에서 빚을 빼고 남은 주주의 몫, 그것이 자기 자본의 핵심이다. 이제 자기 자본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주린이들이 정말 많이 혼동하는 두 단어를 비교하겠습니다. 자본금과 자기 자본은 같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완전 정복 5강. 자본금과 자기 자본은 같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두 단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본금, 자기 자본,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 공부를 하면 자본금이 자기 자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오늘 5강에서는 이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본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자기 자본은 아주 쉽게 회사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주주의 몫입니다. 자산이 100억 원이고 부채가 60억 원이라면 자기 자본은 40억 원입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그렇다면 자본금은 무엇일까요? 자본금은 회사가 설립되거나 주식을 발행할 때 형성되는 회계상의 자본 항목입니다. 조금 어렵죠? 주린이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회사가 처음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자본금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본금은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도 아니고 회사의 전체 자기 자본도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회사가 오랫동안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매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번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사 안에 계속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본이 1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은 10억 원인데 자기 자본은 100억 원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에는 자본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익잉여금. 회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배당으로 나눠주지 않고 회사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이익이 여러 해 동안 쌓이면 이익잉여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역시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자본금보다 자기 자본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쉬운 그림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이라는 큰 상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상자 안에는 자본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도 있고, 주식을 발행하면서 생기는 다른 자본 항목도 있을 수 있고,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이익잉여금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자본 항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자본금은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통장에 자본금만큼의 현금이 항상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금을 받아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를 살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도 현금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본도 현금이 아니고 자본금도 현금이 아닙니다. 주린이라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계속 못해서 큰 적자를 냈습니다. 손실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매년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자기 자본은 서로 다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지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ROE를 공부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본입니다. 단순히 자본금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주주의 몫인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자기 자본을 혼동하면 ROE의 의미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5강에서는 4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자본금과 자기 자본은 같은 말이 아니다. 둘째, 자본금은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셋째, 회사가 이익을 쌓으면 이익잉여금 등이 증가하면서 자기 자본이 커질 수 있다. 넷째, 자본금도 자기 자본도 회사 통장에 현금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외워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자기 자본의 한 조각, 자기 자본은 주주목 전체를 보는 큰 개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6강에서는 오늘 잠깐 등장했던 중요한 단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왜 자기 자본이 커질까?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도대체 무엇일까? 회사가 10년 동안 이익을 쌓아가는 모습을 예로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완전 정복 6강. 회사가 돈을 벌면 왜 자기 자본이 커질까?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5강에서는 자본금과 자기 자본의 차이를 공부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본금은 자기 자본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자기 자본에는 회사가 오랫동안 벌어서 쌓아놓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왜 자기 자본이 커질까요?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 이익잉여금. 이것이 무엇인지 주린이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빚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산 50억 원, 부채 0원, 자기 자본 50억 원입니다. 이 회사가 열심히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해에 10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을 주주들에게 전부 배당하지 않고 회사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벌어서 남긴 이익이 회사 안에 쌓입니다. 이런 누적된 이익이 반영되는 대표적인 자본 항목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장사해서 벌어 회사 안에 누적해온 이익의 장부상 몫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역시 현금 통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현금 이야기가 나왔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결과가 현금 등의 자산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 돈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벌어 축적된 이익의 흔적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은 자기 자본 안에 누적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도 현금이 아니다. 이제 몇 년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첫 해에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둘째 해에도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셋째 해에도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배당 등 다른 변동은 없다고 아주 단순하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벌어 회사 안에 남긴 이익이 계속 누적됩니다. 이렇게 기업이 오랫동안 돈을 잘 벌고 그 이익을 회사 안에 축적하면 자기 자본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좋은 이익을 만들어 온 기업을 보면 처음 출발할 때의 자본금보다 자기 자본이 훨씬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생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내 돈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해서 매년 1,00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써버리지 않고 사업에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처음 넣었던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벌어온 목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회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볼 때는 단순히 주주들이 처음 얼마를 넣었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그동안 얼마나 벌고 얼마나 축적해왔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ROE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ROE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의 몫인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100억 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년 동안 10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00억 원의 주주 몫을 활용해서 10억 원을 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ROE를 공부할 때 자기 자본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회사에 쌓아두면 자기 자본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더 커진 자기 자본을 가지고 또 이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볼 때는 단순히 자기 자본이 큰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커진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ROE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6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회사가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회사 안에 축적하면 자기 자본이 커질 수 있다. 둘째, 누적된 이익이 반영되는 대표적인 자본 항목이 이익잉여금이다. 셋째, 이익잉여금도 현금을 뜻하지 않는다. 넷째, 좋은 기업은 단순히 자기 자본을 키우는 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본으로 계속 좋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회사가 번 돈을 쌓아가면 주주의 몫인 자기 자본도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 이익은 사라지고 손실이 계속 쌓이면 자기 자본은 반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하면 자기 자본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적자가 나면 자기 자본은 왜 줄어드는가? 그리고 주린이가 꼭 알아야 할 자본 잠시까지 아주 쉽게 연결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완전 정복 7강. 적자가 나면 자기 자본은 왜 줄어들까?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6강에서는 회사가 돈을 벌면 자기 자본이 어떻게 변하는지 공부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회사 안에 계속 쌓으면 자기 자본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회사가 계속 돈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나면 왜 자기 자본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뉴스에서 가끔 듣는 무서운 단어,
자본 잠식. 오늘은 이것까지 아주 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자산이 100억 원입니다. 부채가 40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얼마일까요? 100억 원에서 40억 원을 빼면 60억 원입니다. 기억하시죠?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주주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업을 못해서 첫 해에 1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그 손실은 결국 주주의 몫을 깎아먹습니다. 자기 자본 60억 원이 50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도 10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다시 줄어듭니다. 또 다음 해에도 큰 적자가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손실이 쌓이면 과거에 회사가 벌어서 쌓아놓았던 이익 잉여금부터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익은 자기 자본을 키울 수 있고 손실은 자기 자본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게를 시작하면서 내 돈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순수한 몫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첫 해에 1,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1,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또 다음 해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넣었던 내 돈이 계속해서 사업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면 주주의 몫인 자기 자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본 잠식. 이름부터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회사의 누적된 손실 때문에 주주가 넣은 자본까지 깎여나가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누적 손실이 커져서 자기 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를 내서 자기 자본이 30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자본금은 50억 원인데 실제 자기 자본은 30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적된 손실 때문에 자본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잠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분 자본 잠식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계속 쌓여서 자기 자본이 0 이하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해도 부채를 전부 갚기에 부족한 상태인 셈입니다. 물론 실제 기업 분석에서는 자산의 실제 가치나 현금 흐름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주린이 단계에서는 자기 자본이 계속 줄어드는 기업은 왜 그런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적자가 한 번 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회사란 뜻은 아닙니다. 바이오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제품을 판매하기 전인데 신약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몇 년 동안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적자가 발생했는지,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은 어떤지,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자기 자본이 계속 줄고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면 투자자는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차입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ROE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ROE를 공부하면서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이 매우 작거나 마이너스인 회사는 어떨까요? 이런 기업에서는 ROE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보이거나 해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ROE 숫자만 보고 ROE가 엄청 높으니까 무조건 좋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본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자본을 따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7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회사가 이익을 쌓으면 자기 자본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손실이 쌓이면 자기 자본은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누적 손실 때문에 자기 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자본 잠식 상태가 될 수 있다. 셋째,
자기 자본이 0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은 더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 넷째, 적자 기업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왜 적자인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이익은 자기 자본을 키울 수 있고 손실은 자기 자본을 깎아먹을 수 있다. 이제 자기 자본이라는 개념이 기업의 실제 모습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8강에서는 투자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본과 PBR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PBR과 BPS에 왜 자기 자본이 등장하는지 공식 암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완전 정복 8강, 자기 자본과 PBR은 무슨 관계일까?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7강에선 회사가 적자를 내면 왜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투자 지표와 자기 자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PBR. PBR을 외울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주가를 BPS로 나눈다. 그런데 공식만 외우면 PBR의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공식보다 먼저 왜 PBR에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가? 이것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습입니다. 자기 자본이 무엇이었습니까? 회사가 가진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주주의 몫. 이것이 자기 자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생각하면 주식 한 주에 해당하는 장부상 순자산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BPS, 주당 순자산입니다. 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에서 BPS가 나오고 BPS에서 PBR이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입니다.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주식 한 주당 자기 자본이 얼마나 돌아갈까요? 10,000원입니다. 이것이 주당 순자산, BPS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한 주에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장부상 한 주의 순자산 가치는 10,000원인데 시장은 이 주식에 2만 원의 가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PBR은 이 배가 됩니다. 여기서 PBR의 의미가 보입니다. 시장이 회사의 자기 자본 가치에 비해 주가를 몇 배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PBR입니다. 그래서 PBR은 자기 자본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린이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PBR이 1배라고 해서 지금 회사를 당장 없애면 주주가 정확히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은 현금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니다. 회사에는 공장도 있습니다. 토지도 있습니다. 설비도 있습니다. 재고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도 있습니다. 무형 자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가치와 실제로 자산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BR 1배를 단순히 청산 가치와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두 회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가치는 똑같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A 회사는 자기 자본 1,000억 원으로 매년 200억 원의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B 회사는 같은 1,000억 원으로 매년 50억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둘 다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이지만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능력이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다음 지표가 등장합니다. ROE. 이제 PBR과 ROE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PBR은 시장이 자기 자본의 몇 배의 가격을 붙이고 있는가. ROE는 그 자기 자본으로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자기 자본으로 높은 수익성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높은 PBR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주가는 성장성, 금리, 산업 전망, 위험, 경쟁력 등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ROE가 높으면 PBR도 무조건 높다. 이런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두 지표가 왜 연결되는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PBR이 낮으면 무조건 싼 주식일까요? 아닙니다.
PBR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도 돈을 잘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미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의 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자기 자본이 줄어들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PBR이 높다고 무조건 비싼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높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을 다시 사업에 투자해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시장이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PBR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은 얼마인가? 그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가? 앞으로도 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까지 가야 PBR이 살아있는 지표가 됩니다. 오늘 8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본을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자산 BPS로 연결된다. 둘째, 주가와 BPS를 비교하면 PBR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PBR은 쉽게 말해 시장이 회사의 장부상 자기 자본 가치에 몇 배의 가격을 붙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넷째, 낮은 PBR이 무조건 싸다는 뜻도 아니고 높은 PBR이 무조건 비싸다는 뜻도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PBR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가? 바로 ROE입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자기 자본과 ROE의 관계, 왜 같은 자기 자본을 가진 회사라도 기업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 주린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완전 정복, 자기 자본과 ROE, 같은 돈으로 누가 더 잘 버는가?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8강에서는 자기 자본과 PBR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본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ROE. ROE는 자기 자본을 이해하면 갑자기 쉬워집니다. 오늘은 공식을 외우기보다 ROE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자기 자본이 100억 원입니다. 즉, 주주의 몫이 똑같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A 회사는 1년 동안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B 회사는 1년 동안 20억 원을 벌었습니다. 둘 다 자기 자본은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장사를 더 잘했습니까? 당연히 B 회사입니다. 같은 100억 원을 가지고 A 회사는 10억 원, B 회사는 20억 원을 벌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ROE입니다. ROE를 아주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주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는가, 이것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분석에서는 평균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A 회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10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 그러면 ROE는 약 10%입니다. B 회사는 어떨까요? 자기 자본 100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 그러면 ROE는 약 20%입니다. 같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도 B 회사가 2배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ROE를 보면 이 회사가 주주의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ROE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많이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작기 때문에 ROE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많이 이용해서 ROE가 높아진 것인지 본업의 경쟁력이 좋아서 높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ROE 하나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하거나 큰 배당을 지급하면 상황에 따라 자기 자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모인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ROE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ROE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높은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회사가 본업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꾸준히 잘 법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서 또 좋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커지면서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ROE 10%인 회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ROE 20%인 회사가 무조건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산업마다 필요한 자본의 크기가 다릅니다. 공장을 많이 지어야 하는 산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 자산으로 높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같은 산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거나 한 기업의 ROE가 여러 해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해의 숫자보다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 8강의 PBR과 연결됩니다. PBR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장이 회사의 자기 자본 가치에 몇 배의 가격을 붙이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였습니다. ROE는 무엇입니까? 그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이제 두 개가 연결됩니다. PBR은 자기 자본에 대한 시장의 평가, ROE는 자기 자본을 활용하는 회사의 수익성. 그래서 PBR과 ROE를 따로 외우는 것보다 함께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오늘 9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ROE는 주주의 몫인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다. 둘째, 같은 자기 자본이라면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회사가 더 높은 ROE를 나타낼 수 있다. 셋째, ROE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다. 부채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자기 자본이 일시적으로 작아진 것인지, 본업의 경쟁력이 좋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ROE는 한 해만 보지 말고 여러 해의 흐름과 경쟁 기업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본은 주주의 몫. ROE는 그 주주의 몫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를 보는 지표. 이렇게 이해하면 ROE 공식은 더 이상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10강만 남았습니다. 다음 1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실제 기업 재무제표에서는 자기 자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자본 총계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은 왜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자기 자본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주린이 눈높이에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 완전 정복 10강. 재무제표에서 자기 자본 찾는 법. 마지막 총정리.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자기 자본 완전 정복 마지막 10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자본을 아주 천천히 공부했습니다.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주주의 몫이다. 회사가 이익을 쌓으면 자기 자본이 커질 수 있고 손실이 쌓이면 자기 자본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PBR과 ROE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기 자본을 어떻게 찾는가 이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이름 그대로 특정 시점에 회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부채가 있으며 주주의 몫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익숙하시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자산 총계가 1조 원, 부채 총계가 6천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조 원에서 6천억 원을 빼면 4천억 원이 남습니다. 이 4천억 원이 기본적으로 자본에 해당합니다. 재무상태표 아래쪽을 내려가면 자본 총계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린이가 처음 재무제표를 볼 때는 우선 여기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 총계가 있고 그 아래 또는 주변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비지배 지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 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지만
자회사의 일부 지분을 다른 주주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그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일정한 회계 원칙에 따라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 안에서도 우리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다른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 지분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5천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4,500억 원, 비지배 지분이 5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둘을 합하면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회사의 주주 입장에서 주당 순자산이나 자기자본 관련 지표를 분석한다면 경우에 따라 단순히 자본 총계 전체가 아니라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이트마다 자기자본 관련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린이가 처음부터 이것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세요.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연다. 자산 총계를 찾는다. 부채 총계를 찾는다. 자본 총계를 찾는다. 그리고 직접 생각해 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왜 자본이 남는가? 이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재무제표가 훨씬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본 부분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강과 6강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연결됩니다. 자본금 하나가 자기 자본 전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벌어온 이익이 누적되면 이익잉여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돈을 잘 벌어온 기업은 처음 출발했을 때의 자본금보다 자기 자본이 훨씬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눈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자본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9강에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입니다. 자기 자본 1,000억 원으로 1년에 50억 원을 버는 회사와 같은 자기 자본 1,000억 원으로 200억 원을 버는 회사는 자본을 활용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확인한 다음에는 ROE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본을 주식수와 연결하면 BPS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와 BPS를 비교하면 PBR로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가 따로 공부했던 PBR, BPS, ROE, 이 지표들의 중심에 자기 자본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제대로 이해하면 투자 지표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자본은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은 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자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주주의 몫입니다. 자본금은 자기 자본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회사 안에 축적하면 자기 자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계속 쌓이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실이 심해지면 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BPS와 PBR, 특히 ROE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린이를 위한 자기 자본 암기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현금은 자산의 일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자기 자본은 주주의 몫, 이익이 쌓이면 커질 수 있고 손실이 쌓이면 줄어들 수 있다.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버는가, 그것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ROE. 이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자기 자본 공부에 큰 뼈대는 잡힌 것입니다. 주식 공부에서 어려운 용어를 만나면 공식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다른 지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투자 지표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기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가진 것에서 갚아야 할 것을 빼고 남은 주주의 몫, 바로 자기 자본입니다. 이것으로 자기 자본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